안녕하세요. 부인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정대진입니다. 분명 검사는 정상인데 복통과 설사는 반복되시나요? 배가 아파 하루를 망칠 때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민성 대장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민성 대장증후군이 왜 생기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민성 대장증후군은 장이 예민해져서 복통, 가스, 설사나 변비 증상들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기능성 질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인 염증성 장질환은 장에 실제 염증이 생기는 병이죠. 염증성 장질환은 혈변, 발열, 체중 감소, 밤에 깨는 설사 같은 경고 신호가 동반되기 쉽고 대변 염증 수치나 내시경에서 이상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가민성 대장증후군은 배변 후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흔하고 검사에서 뚜렷한 염증 소견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정리하자면 가민성 대장증후군은 장과 뇌 사이 신호가 과하게 민감해져 스트레스, 수면 부족, 특정 음식과 같은 작은 자극에도 장 근육이 과하게 움직이고 통증을 크게 느끼는 질환인 거죠. 가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쳐서 생깁니다. 가장 큰 축은 장과 뇌가 주고받는 신호가 예민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장이 과하게 꿈틀하고 통증 신호를 크게 느낍니다. 장 속 좋은 균과 나쁜 균의 균형이 깨지거나 장염을 앓은 뒤 장이 예민해진 것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담즙이 빨리 내려가서 설사를 부추기기도 하죠. 그 외에 일상 요인도 큽니다. 스트레스, 잠 부족, 급하게 먹기, 그리고 카페인, 술, 매운 음식, 우유, 밀 같은 개인별 문제 음식이 스위치를 켤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민성 대장증후군은 염증 때문이 아니라 장과 뇌 신호, 장 움직임, 장내균, 스트레스, 먹는 것이 겹쳐 장이 예민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 스위치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 내게 민감한 스위치를 찾고 줄이는 게 치료의 시작인 셈이죠. 가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과 유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복통과 배변 습관 변화입니다. 배가 아프다가도 변을 보고 나면 한결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고 설사나 변비 혹은 둘이 번갈아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스, 복부팽만, 급하게 화장실 찾기, 시원치 않은 느낌의 잔변감, 가끔 점액 섞인 변도 동반되죠. 보통 아침이나 식사 직후에 심해지고 스트레스, 수면 부족과 연결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증상은 좋았다가 다시 나빠지는 파도가 있어요.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설사형. 묽은 변이 잦고 특히 아침 식후 급변이 특징입니다. 둘째, 변비형. 딱딱한 변, 배변 곤란, 보고 나도 잔변감이 남습니다. 셋째, 혼합형. 설사와 변비가 오락가락하며 복통이 반복됩니다. 증상 중 검사가 꼭 필요하고 경고 신호가 있는데요. 바로 혈변, 발열, 밤에 깨는 설사, 급격한 체중 감소, 어지럼 같은 빈혈 증상이 있거나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의 가족력, 50대 이후 새로 시작된 증상이 있으면 가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보기 전에 검사가 우선입니다. 진단은 간단합니다. 문진관 질찰로 패턴을 확인하고 기본 혈액 검사와 대변 염증 수치 검사로 실제 염증이 있는지 먼저 거릅니다. 수치가 높거나 방금 말씀드린 경고 신호가 있으면 필요시 대장 내시경으로 다른 질환을 배제하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반대로 염증 소견이 없고 패턴이 맞으면 가민성 대장증후군으로 판단해 생활관리와 식사법부터 시작합니다. 정리하면 경고 신호 체크 후 염증 여부 확인 후 확진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민성 대장증후군은 식사법과 생활 루틴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은 필요할 때 보조로 쓰고요. 그래서 바로 실천 가능한 식사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포드맵입니다. 포드맵은 장이 잘 흡수하지 못해 대장에서 쉽게 발효되는 짧은 탄수화물을 말해요. 이게 많으면 가스, 복부팽만, 복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포드맵 식품으로는 양파, 마늘, 우유, 밀보리, 사과, 배, 꿀, 콩류, 자일리톨, 소비톨 등이 있습니다. 반면 쌀, 감자, 계란, 닭가슴살, 단단한 두부, 덜 익은 바나나, 딸기, 오이 등은 저포드맵에 속하죠. 저포드맵 실행은 3단계로 진행하는데요. 첫 단계는 제한입니다. 2에서 6주 동안 고포드맵 음식을 잠시 줄여서 증상을 가라앉혀 줍니다. 다음 단계는 재도입 단계입니다.
고포드맵 식품 중 의심식품을 하나씩 다시 넣어 반응을 확인해 줍니다. 이때 증상일기를 써서 어떤 식품이 나에게 안 맞는지 체크해 주죠. 마지막으로 개인화입니다. 개인화를 통해 나에게 맞는 맞춤 식단으로 유지해 줍니다. 이는 연구 제한은 아닙니다. 내 트리거를 찾는 과정이죠. 이때 섬유질은 수용성 섬유질이 좋으며 대표적으로 차전자피가 있겠습니다. 물은 충분히, 규칙적인 소량 식사 진행, 야식, 폭식은 금지해 줍니다. 더불어 설사형은 카페인, 알코올, 매운 음식, 과당을 줄이고 변비형은 충분한 수분, 규칙적인 식사, 시간부터 잡아주세요. 생활 루틴입니다. 우선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 드시고 아침 식사 후 10분 내에 매일 같은 시간 화장실에 앉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이 아침 장 스위치를 켜 올리는 것입니다. 이때 자세는 발받침으로 무릎을 올려 허벅지와 배각도를 넓히고 힘주는 시간은 5분 이내로 휴대폰을 보며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배가 조일 때 복식 호흡 446을 기억하세요.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6초 내심을 반복해 긴장을 먼저 낮추는 것이죠. 신호가 왔을 때에는 10에서 15분 내에 대응하고 반대로 억지로 참는 습관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은 하루 6컵에서 8컵을 나눠 마시고 카페인은 오전만, 야식, 탄산음료, 매운 음식은 중요한 일정 전에는 피합니다. 운동은 걷기와 가벼운 근육을 합쳐 주 150분을 목표로 해주시고 식사 후 10분 산책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수면은 지침, 기상 시간을 고정하고 저녁엔 휴대폰, 카페인, 과식은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시간, 자세, 호흡 이 세 가지를 매일 반복해 장을 훈련하는 것이죠. 오늘은 가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과 잘 지내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기록, 아침 장 루틴, 나에게 맞는 식사 이 세 가지만 신경 써보세요. 완벽보다 지속이 더 중요하니까요. 지속적으로 내 장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시 전문의와 함께 길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부민하세요.